안녕하십니까. 성장 로드맵. 저는 박지호입니다. 네,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파트 3입니다.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나마 저희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외로워. 여자 소개시켜줘. 아, 그쵸. 그렇죠?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나 외로워요. 남자 소개시켜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되게 맞죠. 그렇죠? 내가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내 외로움을 해소하겠다.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들리죠. 흔한 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늘 좀 출발점을 잡아가 보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 우리가 그 폭포수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팍 떨어지잖아요. 네. 그 거대한 물줄기와 물줄기 두 개가 만나서 거대한 소를 만드는 것. 그 거대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외로워. 그러면 지금 폭포에 물이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쫄쫄쫄쫄쫄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컬컬컬컬 내려와.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의 물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해됐어요? 폭포와 폭포가, 두 개의 폭포가 거대한 물이 만나야 아름다운 물을 만나듯이. 내가 지금 외롭다면 외롭지 않게끔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 외로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내가 외롭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어.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원초적인 외로움, 원초적인 우울, 원초적인 부정적 감정은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우울하고 외롭기 때문에 상대를 만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왜냐? 나는 나만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곳에서 하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람의 역사 역시도 존중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게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박지호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굴곡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었고 분노의 순간이 있었고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 과정에서 사랑도 만났을 것이고 그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요? 안 되죠? 박지호가 만약에 우울하고 외롭다면 그거는 박지호의 몫이에요.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버려야 돼요. 사랑에 대한 기본 태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버려주세요. 그러면 왜 사랑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나의 거대한 신화를 써내려 가는데 그리고 상대의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내가 더 멋진 신화를 쓰기 위해서 더 멋진 사랑의 이야기, 즉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상대도 역시 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랑은 외롭기 때문에 그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다.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의 거대한 인생의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사랑을 만나면 내 역사는 계속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내가 나의 걸음으로 나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푸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나무가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상대는 나의 나무에 걸음을 주는 그런 관계여야지만 가장 합리적인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너무나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뭐 한두 가지만 한번 예, 예.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외로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누군가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면 외로운 감정이 사라지는데 그건 말씀대로 나의 원초적인 외로움은 그대로 있는데 도파민 같은 감정으로 인해서 살짝 덮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 음흠, 다시 외롭기 시작해지는 것 같아요. 음흠. 한 몇 년, 1, 2년 이상 만나게 되면.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외로운 감정과 어떤 그런 이제 우울과 이런 절망,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건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 외로움의 감정을 네.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가 우선은 아.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네. 누가 뭐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 있잖아요. 고립돼서 살아가지 못해요. 안 되죠. 마치 나는 사람이 싫어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싫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없다면 네.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냐?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모임 속으로 자꾸 자기를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보세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달리기 다시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4km를 뛰었어요. 오늘. 네. 자, 그 내일도 4km를 뛰어요. 또 4km를 뛰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42.195를 뛰는 거예요.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땐 건강한 공동체 집단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보다도 더 끌어주겠죠. 그러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와 건강성을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왜 외로울까요? 그 근본은 나의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누군가 나에게 우쭈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칭찬과 공존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내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스터디 집단을 찾는다거나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네.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커플 간에 그런 커플들도 종종 있어요. 네. 서로 이제 시시각각 뭐 하는지 보고하고 그리고 GPS로다가 네, 위치 네. 확인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따로 어떤 만남 같은 거 네, 특히 네. 이런 어떤 동호회 같은 만남 있잖아요. 네, 네, 늘 가는 거를 서로 아. 경계하는 커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사람들하고 조금 어울릴게 건강하게 네. 라고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만약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려고 해. 네. 그러면 어떻게 자,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뭐 지호 씨도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보고 공동체 모임을 많이 가봤지만 그 건강한 공동체에 어울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심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 곳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거나 그렇죠. 왜냐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우정으로 뭉쳐지지 그 안에서 우정 플러스 연애의 감정을 느끼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의심하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체 감각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나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오빠 어제 7시 반에 뭐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 분께서 7시 반에 재밌고 즐거운 공동체의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면 그렇게 물어볼까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초적으로 생명력을 돋구고 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하나의 거대한 상록수로 성장할 것이고 상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끊임없이 신뢰와 존중하겠죠. 내가 건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시야는 상대를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막 내 인격이 말라 죽고 있고 물이 한 모금도 못 마셔서 뿌리가 썩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내가 의심을 하고 위치 추적기를 달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선 나에게 건강성을 주어라.
그리고 스스로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이게 보통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아. 그렇죠? 몸이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은 맨날 문자 보내겠지. 나 너가 보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때 사랑은 사랑 아니거든요. 내 외로움을 채워줘. 내가 지금 이 상록수가 아니라 내 뿌리는 썩어가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건강한 개체와 개체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어떻게 보면 건강성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물리적 작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건강하자. 네. 라는 말씀. 네. 그것이 무슨 내가 몸이 약하고 정신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성을 지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신뢰가 생겨나게 되겠죠.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 저도 모처럼 뵈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주 뵙자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한번 촬영에 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